제4장 분포에 관한 추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정에서 알아보았듯이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추정이란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확히 알려져 있는 경우 최대 우도 방법 등을 이용한 여러 추정법들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표본 평균을 이용해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간 추정이란 모집단의 특성에 따른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하여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에 관한 추정은 모집단의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표본을 n개 추출하고 이 표본 n개의 표본 평균을 모평균의 추정 통계량, 즉 추정량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라고 하면 모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g의 2분의 알파 값을 더하기 빼기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고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t 통계량의 값을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도 n이 충분히 크면 t의 2분의 알파 자유도 n-1 대신 g의 2분의 알파를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단일 표본 지 검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표본 지 검정이라는 것은 x1, x2, xn 등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의 랜덤 표본이 있다고 했을 때 관측값 x1부터 xn까지를 관측했을 때 평균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귀무가설 H0는 뮤는 뮤0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은 G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통계량은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냅니다. 이때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립가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뮤가 뮤0보다 크다, 뮤가 뮤0보다 작다, 뮤는 뮤0와 다르다라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으로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 G가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의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때 모 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면 G 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n은 30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단일 표본 T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표본 T 검정 역시 x1, x2, xn 등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의 랜덤 표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귀무가설 H0가 뮤가 뮤0냐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검증 통계량은 T 통계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G 검정과 차이점은 모 분산이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T 통계량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립가설로는 G 검정과 동일하게 단측 검정, 양측 검정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뮤가 뮤제로보다 크냐, 작으냐, 그리고 양측 검정으로는 뮤가 뮤제로와 다르냐 하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의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때 n이 충분히 크다면 G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의 랜덤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즉 30보다 크다면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G 검정으로 단일 표본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 평균에 관한 가설 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자를 구매했는데 과자의 봉지에 표기되어 있는 무게인 350g보다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자의 무게를 확인하기 위해 과자 10봉을 구매한 후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뮤는 과자 무게의 평균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 보았습니다. 알파를 0.05로 정했습니다. 이때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신뢰 구간의 구간값으로 T 통계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값은 0.025를 사용을 하고 과자를 10봉을 구매했기 때문에 자유도는 n-1인 9가 됩니다. 이때 T 통계량 값은 2.26이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해 보았습니다.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한 구간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통계량 값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 총 모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10봉을 구매했고 10봉을 이용해서 분석을 사용하는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본의 통계량들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표본 평균은 344.7g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3.4335g입니다. 10봉을 구매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은 332.17로부터 337.28 사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성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과자의 무게가 350g이라고 한다. 이 과자의 무게가 정말 350g일까? 라고 했을 때 이 가설은 양측 검증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즉, 귀무가설 H0는 과자의 평균 무게가 350g이다 라는 것이고 대립가설 H1은 과자의 평균 무게는 350g이 아니다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은 5%로 정했습니다. 즉 알파 값이 0.005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T 통계량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이 과자의 무게가 정말 350g인지 측정하기 위해서 과자 10봉에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분산을 알고 있지도 않고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으로 충분히 크지도 않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T통계량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값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았더니 T통계량의 값이 마이너스 4.881이 나왔습니다. 유의 확률 값이 0.0005보다 작기 때문에, 즉 알파 유의 수준 5%보다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즉 유의 수준 5% 하에서 과자의 평균 무게는 350g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대립가설 H1을 채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과자의 무게가 350g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집단 1이 정규분포 μ1과 시그마1 제곱을 따르고, 모집단 2는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μ2이면서 분산이 시그마2의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각각 n1, n2, 표본 평균은 x바, y바, 표본 분산이 s1제곱, s2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모집단이 독립인 경우에 독립 비교를 한다면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다른 이분산인 경우에 n1, n2가 충분히 클 때와 n1, n2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 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분산이 동일한지 등분산을 검증하는 것은 F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모집단이 쌍으로 관측된 경우에는 쌍체 비교 또는 대응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두 모집단의 모평균 비교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독립 이표본 T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 정의된 것처럼 두 개의 모집단 X1과 Y1들이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두 모집단이 독립이고 N1, N2가 충분히 큰 경우에 두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냐라는 것을, 즉 같은지, μ1, μ2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를 귀무가설로 세워보았습니다. 이때 검증 통계량은 T통계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립가설로는 H1이 μ1이 μ2보다 크냐, μ1이 μ2보다 작으냐, μ1과 μ2가 다르냐라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의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 이표본 T 검정의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X1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μ1 시그마1 제곱에서 추출된 랜덤 표본들이고, Y1들의 랜덤 표본은 정규 분포 μ2와 시그마2 제곱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집단이 독립이고 N1, N2가 5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하는 경우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N1, N2는 충분히 큰 숫자는 아닙니다. 이때 귀무가설 H0는 뮤1과 뮤2가 동일하냐, 즉 두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냐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검정 통계량은 T통계량이 됩니다. 이때 N1, N2가 충분히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력과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들은 T통계량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설 검정은 대립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이때 대립가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H1이 뮤1이 뮤보다 크냐, 뮤1이 뮤2보다 작으냐, 뮤1이 뮤1과 다르냐 하는 검정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효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 이표본 T 검정의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X1들은 정규분포 뮤1 시그마 1 제곱으로부터 추출된 랜덤 표본들이고 Y1들은 정규분포 뮤2 시그마 2 제곱으로부터 추출된 랜덤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모집단이 독립이면서 N1, N2가 충분히 크고 시그마 1, 시그마 2 제곱이 등분산으로 같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귀무가설 H0는 뮤1과 뮤2가 같다라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뮤1 제곱과 뮤2 제곱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해서 검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T통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각력과 검정 통계량 관측값은 T통계량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설 검정을 세우기 위해서 대립가설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뮤1이 뮤2보다 크냐, 뮤1이 뮤2보다 작으냐, 뮤1과 뮤2가 다르냐 하는 세 가지 대립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 역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효 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이해의 깊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모집단의 어떤 특성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집단 1에서 80개, 모집단 2에서 60개의 표본을 뽑은 값의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모집단의 특성치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유수준 5%에서 검증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설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귀무가설은 두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것과 대립가설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뮤1과 뮤2가 다르다라는 것을 대립가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유수준은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T0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산된 유의 확률 값이 0.1485가 나왔습니다. 이 0.1485는 유의 확률 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 기각, 즉 유의 수준 5% 하에서 두 모집단의 특성치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귀무가설을 H0를 채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특성치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집단이 두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A, B 두 회사에서 생성되는 윤활유의 점도를 각각 자동차 10대씩 사용하였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10대씩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행한 다음에 윤활유의 점도를 측정하였습니다. B사가 윤활유가 사용된 후에 평균적으로 A 회사 제품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증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AB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는 분산이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모집단 1과 모집단 2의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뮤1, 뮤2가 A, B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의 평균이라고 했을 때 기무가설 H0는 각 회사의 윤활유 점도의 평균이 같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 H1은 A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가 B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보다 낮다. 즉, B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가 높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검정 통계량으로 T0 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기강력에 속하는 값과 그에 따른 유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0.617이 나왔습니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B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전히 현재의 표본으로는 H0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B란 회사와 A란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가 다르다고 할 만한, 또는 B 회사의 윤활유의 점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예를 통해서 독립이표본 T 검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과자의 선호도 점수는 정말 다를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과자 소비자 고객 집단의 선호도 점수가 남자와 여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즉 선호도 점수를 매긴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추출해서 분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각각 선호도 점수가 남자는 75.6, 여자는 61.6이 나왔습니다. 계산한 표본들의 표준 편차값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H0, 즉 귀무가설은 남녀의 평균 과자 선호도 점수가 같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 H1은 선호도 점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의 수준 5%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통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을 때 0.00164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p-밸류, 유의 확률 값이 5%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 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남녀의 평균 선호도 점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H1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쌍으로 조사된 동질한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정, 즉 대응 비교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X들은 정규분포 μ1 시그마1 제곱으로부터 추출된 랜덤 표본이고 Y들은 정규분포 μ2 시그마2 제곱으로부터 추출된 랜덤 표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모집단은 임의의 다른 모집단이 아니고 쌍으로 조사된 동질한 성격을 가진 두 모집단의 랜덤 표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쌍으로 관측된 자료는 앞에서 본 두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쌍으로 된 관측치는 쌍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차에 대한 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를 d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di는 표본 x로부터 추출된 xi 값과 y로부터 추출된 yi 값의 차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귀무가설은 μd, 즉 di 표본들의 평균이 제로냐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될 것입니다. 결국 μd가 제로라는 것은 x의 표본 평균 μ1과 y의 표본 평균 μ2가 동일하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t-통계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에 대한 설정 역시 대립가설은 μd가 0보다 크냐 작으냐 0과 다르냐라는 세 가지 대립가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거나 유의확률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표본 T 검정에 대한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의로 추출된 10명의 비만 여성에 대하여 감량을 위한 음식 조절법을 실시한 전후의 체중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아래 표가 1번 여성부터 10번 여성까지 음식 조절법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체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조절법의 효과가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여성 10명에 대해서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 비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I라는 것은 음식 조절법 전의 체중에서 음식 조절법 후의 체중을 뺀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μD는 음식 조절법 전후 체중 차이의 평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H0, 즉 귀무가설은 음식 조절법의 효과가 없음, 즉 μD가 0이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음식 조절법의 효과가 있다, 즉 μ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t-통계량을 쓰게 될 것이고 유의 확률이 5%보다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음식 조절법 전후 체중의 평균이 음식 조절법을 사용하기 전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법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분산에 관한 추론을 보겠습니다. 모분산의 추정량으로는 표본분산을 사용하며 표본분산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모집단은 평균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는 표본 분산 S제곱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모 표본
편차의 추정량은 따라서 시그마 햇은 S가 되겠습니다. 이때 모 분산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 분산의 100의 1-α% 신뢰 구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 분산에 관한 추론이기 때문에 귀무가설 H0를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귀무가설 H0는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이다. 즉 임의의 어떤 분산값을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때 검정 통계량은 카이 제곱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역시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H1은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크다. 또 다른 H1은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다. 다른 대립가설로는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각력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값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모분산에 관한 추론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볼트를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는 제품의 품질이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되는지를 검사하려고 10개의 볼트를 추출하여 지름을 측정하고 그 표준 편차를 구하였더니 0.4mm였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볼트의 지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95%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준 알파에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신뢰 구간은 0.075와 0.533으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0.2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귀무가설 H0는 시그마 제곱은 0.2이며 H1 시그마 제곱이 0.2보다 큰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위수준 5%에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카이 제로 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이때 유의 확률이 5%보다 매우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즉 유의 수준 5% 하에서 볼트 공정의 표준 편차가 0.2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립가설 H1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볼트 품질의 표준 편차가 0.2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모집단의 모 분산을 비교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두 모집단의 모 분산의 비에 대한 추론 및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랜덤 표본 X들은 정규 분포 μ1과 시그마 1 제곱으로부터 추출이 되고, 랜덤 표본 Y들은 정규 분포 μ2 시그마 2 제곱으로부터 추출되었습니다. 이 두 모집단은 서로 독립입니다. 모 분산 B의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2의 추정량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의 추정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되고 이는 F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모분산 B의 100의 1-α% 신뢰 구간은 F분포의 기준에 따라서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가설 검정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 H0는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으냐, 즉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냐라는 것이고,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두 표본 분산의 비로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릅니다. 대립가설은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큰지,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작은지, 그리고 주 모집단의 분산이 다른지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모 분산의 비를 추정하고 추론하는 예를 통해서 좀 더 이해의 깊이를 더해 보겠습니다. A, B 두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에 대한 균등성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즉,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에서 생산되는 볼트의 무게가 유사한지 다른지 이것을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기계에서 나온 제품을 랜덤하게 추출하여 그 무게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계 A로부터는 13개의 볼트를 추출했고, 기계 B로부터는 11개의 볼트를 추출했습니다. 기계 A로부터 나온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2.3이고 기계 B로부터 나온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1.5라고 합니다. 90%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유의수준 알파가 0.1일 때 F분포에 따라서 계산된 식을 따르면 0.80부터 6.46 사이에 두 기계에서 나온 제품의 무게가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계 A의 표준 편차가 더 큰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F통계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세울 수 있는 가설은 귀무가설 H0는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과 같다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은 5%에서 정해보았습니다. F통계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정통계량 관측값이 유의 확률값이 0.0926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유의 수준 5% 하에서 기계 A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